알겠죠? 어쨌든 간에 나중에는 이쪽으로 계속 받아보면 이 곡선에 거의 차이 없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왼쪽은 우함수, Y축 대칭인 함수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그려지면 왼쪽은 똑같은 대칭인 구조의 그림이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곡 코사인 X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상곡 코사인 X의 이제 도함수도 우리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곡 코사인 X를 우리가 X에 관해서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미분하는 거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미분해 버리면, 자, 2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되죠.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그럼 요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가 1번에서 봤던 상곡 사인 X의 정의죠. 그래서 결국 상곡 사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곡 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상곡 코사인 X가 되고 상곡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상곡 사인 X가 된다는 거죠. 조심할 것은 우리가 보통 삼각함수에서는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는 거죠. 자, 그거하고 혼돈하면 안 됩니다. 자, 요 상곡 코사인의 도함수가 상곡 사인 X지 마이너스 상곡 사인 X 아니다는 거. 실제로 이걸 묻는 문제가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을 우리가 삼각함수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되지만은 상곡 코사인을 미분했을 때는 그냥 부호 변동 없이 그대로 상곡 사인이 되어진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요걸 미분했을 때 이렇게 되어지고 이것이 바로 상곡 사인 X의 정의에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소위 상곡선 함수의 소위 한등 관계에 관한 여러 가지 식들이 있는데, 자,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공부할 거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맛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상곡 코사인 X라고 하는 거하고 상곡 사인 X를 더했을 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말은 자, 상곡 코사인하고 상곡 사인을 더하게 요 두 개를 더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자, 분모는 이거 공통이고 분자는 2배의 2의 X승이 되어지죠. 그럼 요거 약분해 버리면 결국 이 결과는 뭐다? 2의 X승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우리가 상곡선 함수의 관계식을 우리가 이끌어낼 때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식 중에 하나랍니다. 자, 뭐라고요? 상곡 코사인에다가 상곡 사인을 더하면 앞으로 무조건 뭐다? 2의 X승이다 라고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아시겠죠? 또 그러면 요거는 뭘까요? 상곡 코사인 X에서 상곡 사인 X를 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요거는 이제 여기에서 여기를 빼게 되면 그때는 자, 2배는 2배인데 요렇게 되죠. 2분의 2의 마이너스 X가 2개가 남죠. 다시 한번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요 같은 부호는 없어지고 요 놈에서 요 놈을 빼게 되면 2배의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죠. 그래서 상곡 코사인에서 상곡 사인을 빼면 2의 마이너스 X승이 되어진다는 사실. 요걸 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곡 코사인에서 상곡 사인 빼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일일이 계산해가지고 아하, 2의 마이너스 X승이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냥 공식처럼 2의 마이너스 딱 나와야 된다면 그래야 우리가 다른 공식을 우리 유도할 때 이걸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기억과 니은이라고 하는 요 두 공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식을 만들 수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 할 거지 우리가 맘만 보면 기억하고 니은을 우리가 한번 곱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당장 기억하고 니은을 곱하면 어떤 공식이 나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곱하면 뭐가 되죠? 그렇죠. 상곡 코사인 제곱이죠. 에서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상곡 뭐가 된다? 그렇죠. 상곡 사인 제곱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요 우변을 곱하면 뭐가 된다? 1이 되어지죠. 자, 요것도 시험에 매우 잘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식을 만들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지만은 삼곡선 함수에서는 삼곡 코사인 제곱에서 삼곡 사인 제곱을 뺐을 때 그 결과가 얼마다? 1이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요놈 양변을 자, 요 식에서 요식 양변을 우리가 자, 뭘로 나누냐면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우리가 요걸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삼곡 코사인 제곱 나누면 자, 삼곡 코사인 제곱을 자기 자신 나누면 1이죠. 그다음 삼곡 사인 제곱을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것은 뭐가 된다? 삼곡 탄젠트가 되어진답니다. 삼곡 탄젠트가 되어지고 자, 1을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삼곡 세컨드 제곱이 된답니다. 삼곡 뭐가 된다? 세컨드 제곱이 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1 삼곡 탄젠트 제곱은 삼곡 세컨드 제곱이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자,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도 비슷하긴 한데 자, 요건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사실을 알아두고 이번에는 이 식 양변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누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삼곡 사인 제곱 x로 나누어 버리면 자, 삼곡 코사인 제곱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누면 우리가 마치 사인분의 코사인을 코탄젠트로 했던 것처럼 표현 방법은 삼각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된답니다. 이제 삼곡 코사인 제곱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오면 이것은 삼곡 코탄젠트 제곱이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고 자, 자기 자신을 나누면 뭐가 되고 1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가 된다? 1을 우리는 뭐다?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삼곡 사인 제곱분의 1은 삼곡 코세컨트 제곱이라고 쓴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삼곡선 함수의 정의니까 그대로 적으면 된답니다. 삼곡 코시컨트 제곱이라고 이렇게 적어준다.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이 당장 공식이 재미난 공식들이 3개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뭐라고요? 삼곡 코사인 제곱에서 삼곡 사인 제곱을 빼면 1이다. 1에서 삼곡 탄젠트 제곱을 빼면 삼곡 세컨트 제곱이다. 그리고 삼곡 코세컨트 코탄젠트 제곱에서 1을 빼게 되면 삼곡 코시컨트 제곱이 된다. 그럼 요 공식 두 개는 우리가 요 공식만 알면 요 공식 양변을 삼곡 코사인 제곱으로 나오게 되면 이 공식이 나오고 요식 양변을 삼곡 사인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많습니다. 일단 오로는 여기서는 맛만 보자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삼곡 탄젠트 x의 정의는 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승 분의 2의 x승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누면 2로 나누면 자,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분모 분자를 2로 나누면 결국 삼곡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자, 보다시피 여러분들이 이 분모는 뭐죠? 삼곡 코사인이죠. 자, 요 분자는 뭐죠? 삼곡 사인이죠. 그래서 삼곡 탄젠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항상 머릿속에 삼곡 코사인분의 삼곡 사인이다. 이런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 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단 요 함수도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우리가 따져보기 위해서 요걸 fx라고 두면 자, f-x라는 것이 뭐죠? 자, 2의 마이너스 x승 자, 요 부호를 바꾸면 2의 x승 2의 마이너스 x승 자, 2의 x승 이렇게 되어지죠. 그럼 우리가 요걸 가만히 보니까 결국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죠. 요 위치만 바꿔놨지. 근데 분자는 딱 정확하게 부호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요 f-x는 fx와 비교했을 때 그 부호가 반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삼곡 탄젠트 x는 무슨 함수다? 그렇죠. 원점 대칭인 무슨 함수가 된다? 기함수가 되어진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지금 0도로 0도로 하면 2분의 0이 되기 때문에 0이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데 뭐가 된다? 지금 0대는 그쵸? 원점을 지나는
원점 대칭인 함수라는까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냐면,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우리가 x가 한없이 커질 때에 요 상곡 탄젠트의 그림은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자, 봅시다. 자, 요것은 0 돼버리죠. 극한적으로 0이 돼버리죠. 그렇죠? 자, 우리가 항상 밑이 1보다 큰 거에 마이너스 무한대승이라는 것은 결국 2의 무한대승분의 1을 얘기하기 때문에 무한대분의 상수는 극한적으로 0이죠. 극한값은. 그렇기 때문에 x가 한없이 무한대로 가면 요 값도 한없이 0으로 가버리고 요 값도 한없이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결국 남는 것은 2의 x승, 2의 x승이니까 2의 x승분의 2의 x승의 극한값은 얼마다? 이거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얘는 0이니까 없다고 생각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 1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수평정근선이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자, 뭐라고요? 수평정근선.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곡선이 x값이 한없이 커지면 이 삼곡 탄젠트는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1이라는 수평정근선을 그려놓고 x가 크면 클수록 이 함수값이 쭉 가다가 요 1이라는 수평정근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요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x가 이제는 또 하나 더 x가 한없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는 상곡 탄젠트 x는 뭐가 되는가? 그럼 이제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요 값 자체가 다 0이 돼버리죠. 이제 이번에는 얘네들이 한없이 극한적으로 0이 돼버리고, 그럼 얘네들이 0되니 극한 0대이 없다고 생각하면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빼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극한값은 뭐다? 마이너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x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요 상곡 탄젠트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네. 요 마이너스 1에서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요거 역시도 이 마이너스 1도 뭐다? 이게 수평정근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우리가 기함수니까 원점 대칭인 함수니까 오른쪽이 이렇게 되어지면 왼쪽은 당연히 이제 1의 오른쪽이 하나씩 붙어가면 왼쪽은 마이너스 1의 하나씩 붙어가는 그런 그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곡 탄젠트 x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상곡 탄젠트의 도함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자, 상곡 탄젠트를 우리가 미분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미분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죠. 상곡 탄젠트는 상곡 코사인분의, 아까 상곡 사인과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상곡 코사인분의 상곡 사인을 미분한다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분수식 미분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되죠? 자, 분수식 미분은 분모를 제곱하고, 그러니까 상곡 코사인 제곱 분의, 자,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를 곱하는 거죠. 그걸 먼저 적어야 되는데, 요 상곡 사인 미분하면 뭐가 되죠? 상곡 코사인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다가 분자를 미분한 데다 분모를 그대로 곱한다는 말은 결국 상곡 코사인 제곱 x가 되는 거고, 자, 연결부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 분자를 그대로 하고 상곡 사인을 그대로 가져오고 분모인 상곡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상곡 코사인 미분하면 상곡 사인 된다고 그랬죠. 결국 여기는 상곡 사인에다가 상곡 코사인을 미분한 상곡 사인을 다시 곱하면 상곡 사인 제곱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상곡 코사인 제곱에서 상곡 사인 제곱 빼면 이게 뭐가 된다? 1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상곡 코사인 제곱분의 이게 뭐가 된다?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더 좀 내려가면 나오겠지만은 상곡 코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상곡 코사인 제곱의 역수라는 것은 상곡 세컨트 제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상곡 세컨트 제곱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 방법은 우리가 삼각함수에서도 코사인분의 1은 우리가 세컨트라고 했던 것처럼 상곱 코사인 제곱분의 1, 상곱